축산, 검협전. 구화, 자운사의 비밀.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악인을 마주친 서생무리가 선방에서 독수에 당하고 석굴을 탈출한 예송이 서생이 야밤에 포구를 뚫고 북쪽 담장을 넘어가네. 석굴은 음산하게 그지없었다.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문이 완전히 닫히자 빛이라곤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평생 귀하게 자란 주은종이 언제 이런 고초를 겪어봤겠는가? 특히 친구들의 참혹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이 떠올랐다. 9집안의 제사를 이어받아야 할 제 목숨이 사흘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생각하니 애간장이 끊어지듯 비통했다. 조금 전 누군가 먹을거리를 넣어주고 갔다. 어둠 속에 더듬어 보니 물이 든 큰 호리병과 제법 큰 만두쟁반, 그리고 요일의 호의가 담긴 음식이 몇 개 더 있었다. 하지만 너무 비통해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무심한 천지신명은 아무 답도 주지 않았고 세상 천지에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은사를 구경하기 전에 간단히 허기만 달랬을 뿐이고 벌써 유 시인이 배가 고플 만도 했지만 생사를 오가는 충격에 이어 진이 빠지도록 울고 난 후라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다 깼더니 추위 배고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주은종은 본능적으로 만두를 집어먹었다. 하지만 몇 번 씹기도 전에 고향의 가족들이 떠오르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워 또 한 번 대성통곡했다. 철양하기로 유명한 무협 원숭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애처로웠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서 다시 울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끔 미친 듯이 음식을 씹어 삼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해. 밤인지 낮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실 주은종의 감각이 무뎌진 것일 뿐 아직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다. 사람의 눈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조금씩 적응하기 마련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석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훌쩍이던 주은종은 바로 옆에 반짝이는 것이 있어 손을 뻗었다가 하마터면 베일 뻔했다. 요일이 가져왔던 법전 도구, 칼이었다. 칼을 보는 순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또다시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가벼운 바람에 날아온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절망에 빠져 넋을 놓고 있다가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늘도 해도 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빗방울이 안으로 떨어지지? 이상하네. 그때 빛이 번쩍하며 석굴 안이 훤히 보이고 곧이어 천둥이 찼다. 위를 올려보니 석굴 천장에 지름이 일청남짓한 구멍이 있었다. 슬픔에 빠져 있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고 어둠에 적응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천둥 번개와 비 덕분에 천장 구멍을 발견하자 불현듯 삶에 대한 희망이 샘솟았다. 주은종은 당장 일어나 석굴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사방이 벽돌을 쌓아 올린 단단한 돌벽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다. 천장에 난 작은 구멍은 너무 높아 올라가기 힘들었다. 쓸만한 물건이라고는 밧줄과 칼 한 자루뿐이었다.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굴을 빠져나가는 길은 천장 구멍밖에 없었다. 밧줄을 묶은 칼을 던져 구멍에 걸리면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밧줄을 묶어 몇 번이나 칼을 던졌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석굴 높이가 3장이 넘는데 밧줄 길이는 2장밖에 안 되니 운이 좋아 구멍에 걸려도 어차피 밧줄을 잡을 수 없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릴 수 없기에 고심 끝에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돌벽 아래쪽을 칼로 쑤시다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발견했다.
한참 씨름한 끝에 돌 2개를 빼냈다. 작은 구멍이 생기자 기쁨에 들떠 더 힘껏 쑤셨다. 챙, 챙 소리가 나서 손으로 더듬다가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 돌벽 사이에 끼워 넣은 철판이 만져졌다. 다시 난관에 부딪히자 더 애가 탔다. 문득 허기를 느껴 만두를 먹으러 원래 자리로 돌아가던 중 밧줄이 발에 차이자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문약한 서생이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 고난을 마다할 상황이 아니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조금 전처럼 미세한 틈을 찾아내 계속 벽돌을 빼냈다. 하늘도 가여운 그를 도우려는지 천둥 소리와 빗방울이 점점 거세져 시끄러운 소리가 묻혔다. 하지만 주은종의 힘에 비해 돌벽은 너무 단단했다. 전 먹던 힘을 다해 50장쯤 뽑으니 숨이 턱까지 찼다. 모두 한 가마에서 구웠는지 벽돌의 두께와 너비가 거의 같았다. 어느 순간 손바닥이 축축해 땀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통증이 올라와 살펴보니 피였다. 곱고 여린 2손의 칼에 베인 상처가 가득했다. 피를 보기 전에는 아픈 줄 몰랐는데 알고 나니 점점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부잣집에 태어나 애지중지 곱게 자랐으니 언제 이런 고초를 겪어보았겠는가? 손도 아프고 다리도 시큰거렸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벽돌 더미에 주저앉아 서럽게 펑펑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스르르 눈이 감겼다. 막 얼굴을 파묻고 잠들려는 찰나 귓가에 호된 꾸짖음이 들렸다. 너의 생사는 오직 너의 손에 달렸다. 대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비참하게 죽은 벗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너의 책임을 잊은 것이냐. 주은종이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지금 나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다. 이곳에는 어리광을 받아줄 부모님도 내 고통을 달래줄 친구도 없다. 아무리 울어도, 아니 죽어버려도 아무도 모르겠지. 조금 있으면 놈들이 나를 죽이러 다시 올 텐데. 그리고 친구들의 목에 잘리던 참상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고 등줄기가 오싹했다. 주은종은 다시 힘을 내어 벌떡 일어섰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벽돌을 빼냈다. 제법 손에 익어 처음보다 훨씬 수월했다. 대략 30장을 더 빼낸 후 한가운데로 옮겨 불탑처럼 층층이 쌓아 올렸다. 이렇게 쉬지 않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 벽돌 더미가 어느새 7척 가까이 쌓였다. 얼핏 짐작하기에 오늘이 사흘째이니 시간이 많지 않았다. 벽돌 더미에 올라서서 가늠해보니 이 정도면 밧줄이 천장 구멍에 닿을 것 같았다. 벽돌 빼기를 멈추고 간단히 배를 채우고 목을 축였다. 잠시 후 무뎌진 칼에 밧줄을 묶고 천천히 벽돌 더미를 기어 올랐다. 안정적으로 쌓으려고 올라갈수록 면적을 줄이다 보니 꼭대기는 채 2뼘이 안 되어 겨우 발을 디딜 정도였다. 잘 보이지 않아 고르게 쌓지 못한 탓에 벽돌 더미가 기우뚱거려 조마조마했다. 잘못해서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었다. 기진맥진한 상태라 다시 쌓을 자신이 없었다. 일단 벽돌 더미에 안정적으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밧줄을 빙빙 돌리다가 번개가 칠 때 정확히 구멍을 조준해 힘껏 던져야 밧줄을 걸고 탈출할 수 있다. 주은종은 온 정신을 집중하며 번개가 칠 때마다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밧줄 끝에 칼이 달린 데다 계속 빙빙 돌리고 있어야 해서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팔이 저렸지만 겁날에 다칠까봐 섣불리 멈출 수도 없었다. 언제 칠지 모르는 번개, 밧줄 끝에서 춤추는 겁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발밑 벽돌 더미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더 초조하고 불안했다. 이때 눈앞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탁 하며 무언가 손에 부딪혔다. 그 바람에 밧줄을 놓치고 당황해서 비틀거리다가 우당탕 굴러떨어졌다. 밧줄과 칼을 찾으려고 석굴 바닥을 구석구석 더듬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앉아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모든 의지가 사라지고 속상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망연자실 넋놓고 위를 올려다보는데 천장 구멍이 번쩍거리고 그 아래로 무언가 길게 늘어져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정신이 번쩍 들어 눈물을 닦고 눈을 크게 떴다. 마침 번개가 연이어친 덕분에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방금 놓친 밧줄이 분명했다. 천장 구멍에서 늘어진 긴 밧줄이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빙빙 돌릴 때 생긴 힘으로 천장까지 날아가 구멍에 걸린 모양이었다. 밖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걸렸을 줄이야. 어둠과 절망뿐인 석굴에 다시 서광이 비추었다. 주은종은 너무 기뻐 피곤한 것도 있고 다시 힘을 내 벽돌 더미를 쌓아 올렸다. 다행히 벽돌이 크고 묵직해서 맨 위에 있던 4-5개만 떨어졌을 뿐이라 정리가 수월했다. 한 번 제대로 넘어진 터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 두 손 두 발 다 써서 벽돌이 움직이는지 확인해가며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특히 굴러떨어질 때 건드린 부분은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 드디어 벽돌 더미 꼭대기에 다시 우뚝 섰다. 밧줄을 잡으려고 힘을 모을 때 번개 덕분에 정확한 거리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일청남제 뛰어올라야 했다. 심호흡을 한 후 다음 번개가 칠 때 몸을 훌쩍 날려 밧줄을 꽉 잡았다. 그런데 타닥 소리가 나면서 몸이 아래로 쑥 내려갔다. 당황하는 사이 발이 벽돌 더미에 닿았다. 밧줄이 고정되지 않아 또 굴러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청남짓 내려가다가 멈추었다. 몇 번 더 당겼는데 문제 없는 것을 보니 이제 제대로 고정된 모양이었다. 밧줄을 잡고 있으니 번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상처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밧줄에 매달려 열심히 기어올랐다. 무공은 배운 적이 없지만 체구가 작고 가벼워 큰 어려움 없이 천장 구멍까지 올라갔다. 팔꿈치를 구멍 밖에 걸치고 힘껏 몸을 들어올려 드디어 석굴을 탈출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을 다 소모한 터라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천둥 번개가 계속 이어졌고 비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흠뻑 젖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주은종은 차가운 빗방울에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석굴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호랑이 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했다. 석굴이 꽤 높아 무작정 뛰어내렸다가는 뼈도 모출일 터였다. 일단 번개가 칠 때 주변을 살피고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다. 동쪽은 그저께 끌려온 길, 서쪽 바로 옆은 대전, 남쪽은 사찰의 정원이고 북쪽으로 담장이 보였다. 주은종은 담장 밖에 인가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방울이 나뭇가지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빛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빗물 때문에 여러 번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설상가상 석굴 천장이 둥글게 가운데가 솟은 형태라 경사가 심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귀를 확인하며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힘들게 북쪽 담장에 접근했는데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졌다. 맙소사. 석굴과 담장의 거리가 사척이 넘었다. 무공을 배운 적 없는 주은종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정확히 담장 위에 안착하겠는가. 운 좋게 방향을 잘 잡아도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으니 만약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바로 황천길이 아니겠는가. 정말 난감했다. 이때 큰 바람이 불어 무언가가 얼굴에 날아들었다. 본능적으로 움켜잡았는데 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몸이 휘청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손 안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번개가 칠 때 손바닥을 펼쳐보니 황갈나무 잎이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담장 밖에 나뭇가지가 휘어 넘어온 모양이었다. 번쩍. 주은종은 번개가 치는 순간 담장 방향을 주시했다. 과연 담장 너머에 큰 황갈나무가 있고 나뭇가지가 휘날리고 있었다. 담장 안으로 뻗은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졌는데 아마도 방금 움켜잡았던 나뭇가지일 것이다. 잠시 번개가 잦아들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조금 전처럼 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날아오면 그걸 잡고 담장을 넘어가야겠다. 곧 천둥 번개에 비바람이 휘몰아치자 나뭇가지가 사방팔방으로 정신없이 휘날렸다. 나뭇가지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겁이 나서 감히 붙잡지 못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를 반복했다. 망설임 끝에 겨우 용기를 내 이를 악물고 서서 뛰어내릴 자세를 취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드디어 큰 바람에 맞춰 번개가 치고 나뭇가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날아왔다. 앞으로 훌쩍 뛰어올라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잡았다. 순간 강한 회오리가 일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담장 밖으로 날아갔다. 이때 주은종의 머릿속은 오직 나뭇가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잠시 후 단단한 몽둥이에 맞은 듯 다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지고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으악! 연이은 충격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손에 힘이 풀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들었을 때 주은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부녀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소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이 사람 깨어난 것 같아요. 주은종은 소녀가 건넨 따뜻한 물을 마시며 비바람을 뚫고 도망치던 상황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나무 아래 떨어진 자신을 구해주었음을 알고 바로 일어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다 일이 된 것이요? 자은사 담장은 왜 뛰어넘었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던 주은종은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밀려 답을 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날아가다가 담장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더구나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했으니 일어서긴 아직 무리였다. 결국 예를 차리지 못하고 다시 침상에 누워 자운사에서 도망쳐 나온 일을 이야기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